안녕하세요. 한솔어린이보육재단 배주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박소영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찾아오셨나요? 말이 늦은 우리 아이 어떻게 도와줄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외부 활동도 못하고 또 기관도 못 가는 이런 아이들이 좀 늘어나면서 언어 지연이 예전보다 조금 더 많아진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언어 발달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나 이제 마스크 착용 때문에 입모양을 보지 못하다 보니까 언어가 좀 느린 친구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제 딸이 36개월 전까지는 이렇게 말을 많이 안 해가지고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주변에서 또 하는 얘기가 식탁에 있는 빨간 컵 가져와 볼래? 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을 때 그걸 하면 조금 기다려봐도 된다. 그래서 36개월까지는 좀 기다리는 게 좋다라고 혹시 그런 얘기가 맞나요? 네. 되게 그래도 주변에서 좋은 조언을 주셨네요. 그냥 뭐 나중에 초등학교 가면 다 말한다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 아이가 알아듣는 게 좀 있다면 괜찮다 이렇게 조언을 주신 거잖아요. 그 부분은 맞습니다. 아이들이 30개월, 36개월까지 이 언어 발달의 편차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언어가 빨리 트이는 친구들은 뭐 15개월 됐는데도 이미 말을 하는 아이들이 있고 또 언어가 좀 느린 아이들은 30개월이 돼도 사실 엄마 아빠밖에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 아이들이 모두 치료를 받아야 되느냐? 꼭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의 언어 발달을 기다려야 될지 전문기관에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될지 이것을 결정할 때 크게 두 가지를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우리 아이가 언어 발달의 흐름이 잘 따라가고 있는지를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말이 트인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표현 언어를 얘기하죠. 말 그대로 엄마 뭐 이거 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을 얼마나 이제 겉으로 하느냐 이것에 초점을 맞추는데 사실은 이런 구어적인 표현 이전에도 언어 발달은 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때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이 아이가 내가 갔을 때 쳐다보는지 그리고 뭔가 필요할 때 손을 뻗는지 이런 비구어적인 의사소통 수단부터 해서 한 3, 4개월부터 나오는 옹알이 또 한 6, 7개월 지나고 나서부터는 그 소리를 이용해서 부모의 주의를 끌려고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돌 지나서부터는 손가락질을 하는지 손가락질을 하면서 어떤 소리를 내서 응 이런 식으로 해서 의사소통을 표현하는지 전반적인 흐름이 중요하고요. 만약에 그 흐름을 잘 따라가고 있다고 하면 지금 당장에 표현 언어가 조금 느리다고 해서 무조건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아이들이 수용 언어, 알아듣는 그 수용 언어의 발달이 훨씬 더 빠르게 진행이 되거든요. 두돌쯤에 이리 와 앉아 이렇게 하면 옆에 와서 앉고 그리고 조금 지나서 한 30개월쯤에는 위에 올려놔 하면은 위에 올릴 수 있고 뭐 주스 먹을래? 우유 먹을래? 하면은 고를 수 있고 이런 식의 의사소통이 된다고 하면은 조금 더 기다려봐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준은 바로 우리 아이가 힘들어 하는지 여부입니다. 한 30개월만 돼도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은 많은데 표현이 안 돼서 답답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성격별로 뭐 좀 참을성이 있거나 긴장이 높은 친구들은 표현을 많이 못해도 이렇게 살피거나 가만히 있는 게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 아이들이 있는데 굉장히 액티브하고 자기 주장이 강한 친구들인데 표현 언어가 안 나오면은 본인이 답답해요. 아니면은 내가 말이 안 나오니까 뭐 던지면서 표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행동화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불편해 한다면 개월수와 상관없이 조언을 구해보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이제 보이는 모습인데 뭐 사자 해보면 자 뭐 이렇게만 얘기한다거나 뭐 할머니 이거를 이제 뭐 나나 뭐 이렇게 부른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언어 발달에 좀 늦다 뭐 이렇게 보는 그거는 언어 발달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인 거죠. 예를 들어 텔레비전 이런 단어를 들었다고 해서 그 단어를 다 똑같이 한 번에 텔레비전을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표현을 하기 시작하고 혀의 움직임이나 소리를 내는 것도 결국 발달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초기 옹알이는 거의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돌쯤 되면은 이 옹알이 소리에서 엄마 아빠 같은 말 소리 같은 게 들리기 시작하죠. 근데 실제 그게 엄마 아빠는 아닌데 자음도 섞인 것 같은 옹알이가 나와요. 기본적으로는 소리를 내는 그 순서 자체가 모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자음으로 점점 발달을 하게 되고요. 엄마, 아빠, 맘마 이런 이제 자음 소리들이 가장 먼저 출현을 하게 됩니다. 받침이라든지 시옷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또 숙련되는 것도 나중이 되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언어를 습득하는 방식은 기본적으로는 모방이거든요. 소리를 듣고 얼굴을 보면서
그 소리를 비슷하게 내려고 따라하는 거죠. 모방이나 그 환경적인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아이들이 소리를 따라하는 것도 처음에는 한 음절부터 시작을 네,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바나나인 경우도 나나 이렇게 시작을 할 수가 있고 이제 나중에야 바나나 이 3음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언어가 트이기 시작할 때 똑바로 교정을 해주거나 정정을 해주시기보다는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의미를 파악해내서 부모님이 다시 들려주고 예를 들어 나나 이러면 아 바나나 줄게 이러면서 한 번 더 들려주시고 아이가 말을 하는 것들을 더 즐겁게 여길 수 있게 반응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정에서 좀 이렇게 언어 발달을 위해서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네, 언어 발달은 결국에는 상호작용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네. 우리가 말을 사용을 할 때는 나의 의사를 전달하고 그리고 네. 상대방의 말을 알아듣고 뭔가를 요구하고 거부하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는 감정을 공유하기 위해서 말을 사용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아이와 대화를 나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네. 근데 그 대화라는 게 성인과의 대화와는 조금 질적으로 다를 수가 있죠. 단어 수를 적게 하고 네. 표정이나 말투에서 느껴지는 감정을 통해서 대화를 하고 그다음에 신체 접촉을 통해서 대화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한 2돌쯤 돼서 아이가 조금 알아들을 수 있다. 그때는 단어의 개수나 문장이 조금 더 늘어나지만 네. 비구어적인 제스처를 같이 쓰면서 아이하고 상호작용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은 우리 아이가 경험과 모방을 통해서 이 언어 학습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간혹 언어 발달을 시킨다고 부모님이 이제 놀이 중에 계속 교육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볼펜, 비행기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인지적으로 이 나이 때는 언어를 학습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발달을 저해하게 되는 결과를 줄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이 언어 발달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결국 두뇌 발달이거든요. 네. 그럼 우리 두뇌는 언어 따로 뭐 신체 따로 나눠져서 발달을 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뇌가 다양한 자극을 받고 경험을 했을 때 이 뇌 발달이 促진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리면 어릴수록 뭔가를 교육한다기보다는 우리 아이하고 계속 같이 놀고 상호작용한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훨씬 효과적인 육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 그 애착 형성은 뭐 네. 생후 3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혹시 언어 발달에도 이런 결정적인 시기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언어 발달도 결국 초기 3년이 가장 중요하긴 해요. 네.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두뇌 발달을 생각하시면 이게 왜 그런지 이해가 됩니다. 만 6세까지가 이 두뇌 발달의 결정적인 시기라고 하거든요. 두뇌가 기본 발달을 하는 시기예요. 그리고 네. 그 이후부터는 이 기본을 가지고 정교화시키고 구체화시키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그러면은 초기 6년 동안의 경험이 정말 중요하다는 뜻인데 네. 그 중에서도 언어 발달 같은 경우는 초기 3년 정말 중요하고요. 만 2, 3세가 되면은 두뇌의 용적이 성인의 한 80%까지 커버려요. 그때까지의 자극과 경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스마트폰이나 TV를 통해서 뭐 언어 네. 발달을 뭐 이렇게 자극시켜주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또 언어 발달에 도움이 되는지. 만 5, 6세 정도가 되면은 스마트 기기를 이용을 해서 학습은 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결국 언어 발달, 특히 영유아 시기의 언어 발달은 제가 학습이 아니라 모방과 기본 상호작용을 통한 경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 미디어 기기는 일방향적이죠.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것이 훨씬 적어집니다. 특히 미디어에서 나오는 자극은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아이들의 수준에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시각적인 자극이 이 아이의 두뇌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되면서 오히려 다른 두뇌의 부위가 비활성화가 되는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정말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어머님들 중에서 아 우리 아이가 좀 말이 늦는 것 같은데 네. 당장 이걸 해주면 좀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그런 놀이라던가 이런 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 2가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매일매일 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해주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네. 놀이를 할 시간이 없다. 그럼 밥 먹을 때나 목욕할 때라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이 아이의 행동을 묘사해주기. 아이가 레고를 가지고 놀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행동을 그냥 읽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아가 빨간색 블럭을 들었네? 빨간색 블럭이 자동차가 됐어? 자동차가 붕붕 가네? 자동차가 하늘로 날았어.
이런 식으로 아이가 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읽어주시는 겁니다. 대신에 조금 더 이제 팁을 드리자면 방금 제가 한 것처럼 목소리 톤이나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해주시고 의성 의태어들을 좀 섞어주시면 좋죠. 뭐 제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그래 블럭을 놔뒀네 이런 식으로 말하면 귀에 쏙쏙 안 들어오잖아요. 살아있는 생생한 톤으로 붕붕 뭐 슝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이제 귀에 쏙쏙 들어온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 아이의 행동을 묘사해 주시는 거. 두 번째는 우리 아이가 뭐라도 말을 할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 말을 그대로 따라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 말에 부모님이 집중하고 있네? 그럼 아이가 더 소리를 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바나나를 먹는데 나나 이랬어요. 그러면은 나나 따라하면서 한 번 더 바나나 이런 식으로 모델링도 같이 넣어주시면 조금 더 좋은 금상첨화가 되겠죠. 저는 막 혹시 막 책 읽기를 몇 번 해라, 뭐 매일 동요를 불러줘라, 뭐 이런 미션이 내려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쉬운 솔루션을 주셔가지고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특별하고 전문적인 무엇인가를 하는 게 부모의 역할이 아니거든요. 평범하고 쉽지만 매일매일 해줄 수 있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고 그것만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언어 발달이 이제 이렇게 중요하잖아요. 이런 언어 발달을 위해서 양육자가 가져야 할 꼭 필요한 양육 태도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언어라고 하면 기본적인 의사소통의 수단이죠. 몸짓 발짓을 쓸 수도 있고 뭐 글로 쓸 수도 있지만 가장 명료하고 명확한 의사소통의 수단이 바로 언어일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아이가 나랑 의사소통을 하고 싶게 만들어야 되겠죠. 부모님부터가 말을 트이게 해야지, 한 단어를 내가 더 가르쳐야지 이런 마음으로 이 우리 아이를 만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우리 아이랑 같이 뭔가를 해봐야지, 우리 아이랑 이런 교감을 나눠봐야지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우리 아이의 의사소통 욕구가 더 많아지고 언어에 부모의 감정과 아이가 갖는 경험이 이렇게 같이 종합적으로 이 아이한테 들어갈 거예요. 표현 언어가 조금 느릴 수는 있지만 이런 언어적 자극들이 언어 주머니라고 저는 부르거든요. 이 언어 주머니 안에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그럼 그 차곡차곡 쌓였던 것들이 언젠가는 트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주면서 우리 아이하고 조금 더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모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아함에 방문해 주시는 요 게스트분들께 항상 기억에 남을 만한 명언 한마디 부탁을 드리는데, 오늘은 특별히 선생님께는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이란 좀 어려운 질문을 왠지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은 우선 좋은 사람이 되자.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부모가 되고 싶다는 거는 아이에게 본보기가 되고 싶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부모의 모든 것을 보고 배우거든요. 부모가 삶을 대하는 태도, 부모의 마음, 어떻게 행동하는지, 생활 방식, 이 모든 것들을 흡수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에게 좋은 부모가 되고 싶다면 우선은 내가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게 먼저가 아닐까 싶어요. 부모가 행복하지 않은데 자녀만 행복한 가정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하다면 우리 아이도 세상을 좀 더 건강하게 바라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믿음을 더 가지고 그런 자존감 높은 아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길이 좋은 부모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엄마도 아빠도 다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힘들고 어렵지만 또 우아함 저희 영상과 함께 해주신다면 이 시청하고 계시는 부모님들도 많이 도움이 되시고 힘을 얻으실 거라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우리 박소연 선생님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매일 5분 아이와 함께 하세요.